퇴사해야 되는 상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직무에 몰입되지 않는다. 두 번째, 자기만의 일에 도전하고 싶다. 이 4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조건 퇴사를 준비하셔야 돼요. 한때 파이어족이나 경제적 자유를 외치는 분이 많아지면서 퇴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. 지금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은 퇴사할 때 모르면 반드시 실패하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상담을 하다 보면 퇴사를 결정할 때 회사가 싫어서, 아니면은 사람 문제로, 아니면 욱해서 퇴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이런 이유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준비되지 않은 퇴사는 억지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. 제 고객 중에는 충동적으로 퇴사를 하고 온 경우가 정말 많아요. 만약에 욱해서 퇴사를 하더라도 난 안 달라지 않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. 보통 그런 분들은 불안도가 높은 유형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여유롭게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챙기기보다 생계 때문에 걱정이 몰려와서 땀 흘리듯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또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. 감정적인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꼭 알아야 할 거 3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해야 돼요.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해보고 싶은지 정확히 그 니즈가 있어야 돼요. 누군가는 일 끝나고 알아볼 에너지조차 없다고 해서 그래서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진짜 원하는 건요,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선명해지는 법이거든요. 쉽게 말해 피곤해도 숟가락 들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적 동기가 생기는 일, 그 일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내적 동기란 일을 통한 성장, 의미, 재미, 성취감들의 총체적 합입니다.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의 일이 단순히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퇴직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. 일은 쉬웠고 연차나 복지도 마음에 들었어요.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성장이 멈춘 것 같았고 지루함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어요. 그래서 퇴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반대로 외부적인 동기란요, 남들이 보는 시선, 경제적인 보상, 회사 복지 등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들인데요. 물론 다른 일을 옮겼을 때는 당장은 만족할 수 있어요. 지긋지긋한 무언가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 말이죠. 그런데 외적 동기가 퇴사의 전부라면 어딜 가나 만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요,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열정이 막 생길까요?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. 상사와의 불화, 동기와 클라이언트 간의 갈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어디 가서든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.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점이 아니죠. 단 기억하세요. 자신의 인격을 모독할 정도, 그 정도는 예외 없이 꼭 벗어나셔야 돼요. 이번에는 꼭 퇴사해야 되는 상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직무에 몰입되지 않는다. 두 번째, 자기만의 일에 도전하고 싶다. 세 번째, 지금 다니는 회사는 성장이 불가능하다. 네 번째, 육체적, 정신적으로 건강이 악화된다. 이 4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조건 퇴사를 준비하셔야 돼요. 이번엔 4번을 제외하고 3번째까지의 이유에서 퇴사하는 경우에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얘기해 드릴게요. 두 번째, 퇴사를 할 때는 아름다운 퇴사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. 나의 관리자, 상사에게 무조건 신호를 줘야 돼요. 퇴사할 결심이 확 커졌다면 회사에, 특히 직속 상사에게는 언지를 꼭 주셔야 돼요. 나올 때는 내가 이 업체에서 내가 발들이나 봐라 하고 호기롭게 나올 수 있지만요, 제가 1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말단 직원부터 임원들까지 상담하고 깨달은 것은 끝이 안 좋으면요, 언젠가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. 제 고객 중에는 디자인 업무 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. 일을 잘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거예요. 이분 성향도 책임감이 너무 높아서 그 일을 또 다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또 스타일인 거예요. 그러니까 몸이 이상해졌어요. 30대밖에 안 되는데 50견 증상이 온 거예요. 그래서 퇴직 준비를 찬찬히 갔어요. 프리랜서의 전향을 준비했습니다. 제 조언은 그랬어요. 프리랜서는 어쨌든 프리로 쓰는 사람이니까 레퍼런스가 너무 중요하다. 그래서 첫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퇴사 이전부터 저와 상담하면서 인스타도 시작하고요, 이미지 관리도 시작하고 거래처에서도 싹싹하게 했고요, 당연히 직장 동료 물 때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직장 상사분들이 오히려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 담당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좋은 후기도 퍼뜨려주셨고 일도 수월하게 해나가주셨습니다. 퇴사할 때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. 세 번째,
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꼭 준비하셔야 돼요.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농협이 주거래였어요. 근데 대출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만뒀더니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마이너 통장 4천만 원 당장 갚으라고요. 생전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그때 부랴부랴 돈을 빌려 다니면서 진짜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고 돈이 없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. 주거래 통장과 카드, 3년치 이용 내역서, 전세나 대출 만기, 또 보험비를 꼭꼭꼭꼭 체킹하셔야 돼요. 그리고 최대한 1년 동안은요, 일을 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이번엔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.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무기력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이 힘들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져요. 충동적 결정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선생님들은 일상의 루틴을 지키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. 회사를 다니던 사람은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고요. 약한 우울증은 잠시 일을 쉬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으로 환기될 수 있지만요. 직업적인 자아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우울증은 그렇게 단순하게 치료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버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나에게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. 지금까지 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. 현실을 알고 현명하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방황하는 어른들을 위한 퍼스널 커리어 전문가 진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